이번 영상은 컴퓨터 활용 능력 2급의 분석 작업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 작업은 총 7가지 중에서 2가지가 나오는데요. 자,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여기에 보시면 정렬 그리고 부분합 요거 2개를 묶어서 정렬 및 부분합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가상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 가상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 시나리오가 나올 때도 있고 목표값 찾기 그 다음에 데이터표 그래서 3개 중에 하나가 나올 수도 있고요. 3개 그 다음에 4개.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피벗 테이블에 대한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통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가보시면 자, 이 부분에 통합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중에 2문제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까요? 여기 지금 보시면 분석 작업이라고 되어 있고 상공대학교의 IT 학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성적표에서 학과별 총점의 평균 여기 지금 보시면 학과별이라고 되어 있고 총점의 평균 계산 그 다음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최대값 계산. 자, 그러면 지금 평균을 구하고 최대값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뭐별로 돼 있냐면 학과별로 돼 있어요. 자, 학과별 이렇게 표시가 됐다는 얘기는 학과에 대해서 정렬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냐면 오름차순으로 한대요. 자, 그러면 자, 정렬을 항상 먼저 해야 됩니다. 정렬 및 부분합에서는 자, 제목을 포함해서 범위를 잡고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에 정렬로 갑니다. 자, 정렬을 클릭했을 때 지금 보시면 위쪽이 분명히 A의 3부터 범위를 잡았는데 자, 이게 풀어진 이유는 뭐냐면 내 데이터에 머리글 표시 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얘를 풀어주면 전체가 다 포함이 되는데 자, 이럴 때는 이 제목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 들어가지 않아요. 자, 그런데 내 데이터에 머리글 표시라고 되어 있는 걸 하게 되면 이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머리글로. 자, 그러면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적표에서 학과별 총점이래요. 자, 학과별 그랬으니까 학과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셀 값으로 요즘에 이제 문제 나오는 게 이 셀 값이 아니라 색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셀 색. 자, 그런데 지금은 셀 값으로 해야 되잖아요. 자, 셀 값으로 그 다음에 오름차순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나와 있죠. 정렬 기준은 오름차순으로 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요거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얘가 학과별로 묶였어요. 얘 학과가 전부 흩어져 있었는데 자, 멀티미디어, 인터넷 정보, 정보통신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묶였죠. 자, 그리고 블럭 풀지 마시고요. 그대로 어디로 가냐면 문제 중에 학과별 총점의 평균을 계산하는 부분합이에요. 자, 그렇다면 부분합으로 가야 되겠죠. 여기에 부분합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얘를 클릭하시게 되면 부분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학과에 대해서 정렬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룹할 항목은 학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총점의 평균 그랬으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것에 총점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만 선택을 하고 나머지 다 풀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평균을 해야 되겠죠. 함수는 자, 그래서 평균이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총점의 평균이고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고 되어 있는 거는 물론 여기서는 풀지 않아도 되지만 뒷부분에서는 어차피 이 부분을 풀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고 되어 있는 걸 미리 처음부터 풀고 갑니다. 자, 이거를 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하나 만들어졌죠. 그래서 지금 평균에 대해서 만들어졌고 블럭 풀지 말고 그대로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부분합 가서 자, 이번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대한 최대값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룹할 항목은 그대로 학과로 되어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최대값을 해야 됩니다. 최대. 자, 그 다음에 아래쪽이 중간고사, 기말고사인데 총점은 풀어주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 다음에 새로운 값으로 대치 절대 해주시면 안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다 충족시켰죠? 자, 그런데 요거는 무슨 말이냐? 부분합 작성 시에 평균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최대값. 자, 이거는 왜 나오냐면 위에 나와 있는 거를 순서대로 했어도 지금 우리가 평균을 먼저 했잖아요. 평균 다음에 위에 최대값이 오는 게 당연한 건데 가끔 특정 컴퓨터에서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분명히 평균 먼저 했는데 최대값이 밑에 있고 그 다음에 평균이 위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요즘에는 그거에 관계없이 나와 있는 대로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결과는 이 나와 있는 요 순서대로만 제대로 한 결과만 나오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그 다음에 여기에서 특별하게 하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요거까지만 하면 요 문제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한 1분 정도면 금방 끝나는 부분이고요. 자, 분석 작업 2번째. 자, 요거는 지금 보니까 데이터 통합 기능을 이용을 하래요. 자, 여기서 중요한 점 결과가 나올 범위를 항상 먼저 잡아줘야 돼요. 위쪽과 왼쪽에 나오는 레이블까지 자,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라고 돼 있는 부분에 통합으로 갑니다. 통합은 이 부분이고요. 얘를 클릭하시게 되면 통합이라는 부분이 나오죠. 자, 데이터 통합 기능을 이용해서 농작물 수입. 자, 여기 농작물 수입이죠. 축산 수입 여기죠. 그 다음에 농업 잡수입이라고 돼 있는 게 이 부분이죠. 그것에 대한 구분별 자, 구분이 여기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연도별에 해당하는 뭐를 구하래요?
합계를 수익 합계 영역에, 자, 여기가 수익 합계 영역인데, 자, 그것에 대한 합계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자, 요것의 합계를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함수가 합계가 돼야 됩니다. 자, 그걸 했으면 여기를 클릭하시고, 자, 그 다음에 얘가 9분부터 2012년까지이기 때문에 9분부터 2012년까지 다 잡아요. 그리고 추가. 그 다음에 자, 옆에도 다 잡고 추가. 그 다음에 아래쪽도 다 잡고 추가. 자, 여기까지 이렇게 다 잡고 추가를 한 다음에 합계라고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반드시 사용할 레이블이라는 게 처음에 나와 있는 첫 번째 행과 왼쪽에 나와 있는 이 왼쪽 열, 요거에 맞게 얘네들도 정리가 되도록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첫 행과 왼쪽 열 둘 다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끝인가요? 네, 이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1분도 채 안 걸리는 부분이에요. 실수할 것도 없죠. 자, 지금처럼 분석 작업 1과 분석 작업 2번에 해당하는 걸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한 문제들이 7개 중에 2개씩 표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